도박이었습니다. 솔직히요. 실패하면 제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2025년 7월 LA 한복판. 미국 서부의 한 축구단 회장은 단 한 사람에게 수백억 원을 걸었습니다. 33세, 유럽에서 끝났다고 평가받던 아시아 출신의 선수. 언론은 조롱했고 팬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최악의 계약이다. 3경기 못 뛸 것, 팔릴 유니폼도 없을걸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달 뒤 그가 만들어낸 숫자에 전 세계가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마크 스펜서입니다. 스포츠 경제를 분석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계약, 부상, 이적을 데이터로 다뤄왔습니다. 수천 건의 선수 분석을 해왔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30대가 넘은 공격수는 대부분 하향세에 접어듭니다. 경기수, 득점수, 회복속도까지 모든 지표가 떨어지죠. 그런 흐름은 통계로도 분명히 증명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미국 무대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넘겼습니다. 흔히 있는 은퇴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LA에 있는 한 축구단의 유니폼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했고 클럽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SNS 팔로워 수도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증가했고 심지어 지역 경제까지 꿈틀거렸습니다. 한인타운 식당의 매출이 이전보다 2~3배 뛰었다는 보고도 있었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치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즌 7골, 33세, 유럽에서 방출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적 이후로 구단의 모든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관중수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스타 효과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팬들은 그의 플레이뿐 아니라 그가 가진 태도와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고 있었고요.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은 왜 그를 포기했을까요? 팬들은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LA는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수치 너머에 숨어있는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다시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맥락이었습니다. 당시 LAFC는 완전히 다른 선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공격수였죠. 3년간 공들였고 구단에서도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소식이 들려왔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당황한 구단은 대체 영입 후보군을 정리했고 그 리스트의 마지막 줄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단 회의실에서는 적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3세입니다. 작년 골수는 2자릿수도 안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방출됐는데 우리가 굳이 그를 데려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지만 구단주 존 토링턴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수익 가능성과 리스크를 하나하나 시뮬레이션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경우 흥행 실패로 티켓 매출 하락, 스폰서 감소 구단 이미지 타격, 예상 손실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유니폼 판매가 조금만 반응을 보여도 수십억,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목도 상승, 티켓 수익 증가, SNS와 콘텐츠 활성화, 그런 걸 다 더했을 때 수익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다른 이사들의 반대 속에서도 한 줄로 요약된 보고서를 들고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숫자보다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이죠. 며칠 뒤 런던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손흥민과 존 토링턴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전해들은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분하게 앉은 손흥민에게 토링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원래는 다른 선수를 데려오려 했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은 늘 1순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유럽 진출할 때도 대표팀에서도 늘 후순위였고 늘 의심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은 그런 말들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회장에게 단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의심하지 말아달라고요. 다른 건 다 감당하겠지만 33이라는 숫자 때문에 미리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고 토링턴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은 구단이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선수는 인생을 거는 거군요. 누가 더 간절한지 지켜보겠다고요. 그렇게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손흥민의 공식 데뷔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 그는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 기대를 접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기엔 너무 늦었고 경기는 흐지부지 끝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투입된 지 8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을 받은 그는 특유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수를 끌어냈고 순간적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팀은 그 골로 승리했고 기자들이 처음으로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뉴잉글랜드 원정에서 그는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내내 부지런히 움직였고 후반 중반쯤 정확한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가 나오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5회, 경기 평점 8.1점. 양팀 통틀어 최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 다음 경기였습니다. 8월 24일 FC 댈러스와의 원정. 전반 6분 프리킥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거리는 약 20m, 각도는 애매했고 수비벽은 5명. 모두들 직접 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 앞에 섰고 짧게 숨을 내쉰 뒤 그대로 찼습니다. 공은 수비벽을 넘자마자 예리하게 감기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손끝도 닿지 않았죠. 경기장은 술렁였고 중계석의 해설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팬들은 놀랐고 SNS에는 그 프리킥 장면이 수십만 번 공유됐습니다. LAFC 공식 계정에는 해외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ESPN도 그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따로 올렸습니다. 물론 일부는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다음 경기가 그 말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9월 중순 또다시 원정 경기. 전반 16분 그는 헤딩으로 첫 골을 기록했고 전반 막판에는 하프라인부터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는 오른쪽으로, 두 번째는 왼쪽으로, 세 번째는 몸짓 하나로 속였습니다. 50m 가까이를 혼자 돌파한 뒤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왼발 가마차기. 골망이 흔들렸고 경기장은 터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이 실린 영상은 MLS 공식 채널의 시즌 베스트 장면으로 올라갔고
다음날 그의 평점은 9점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된 순간도 이 시기였습니다. 단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모습. 그것이 리그 전체에 신호를 보낸 듯 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 늘 팀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개인 활약이 아니라 어떤 선택에 대한 정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손흥민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을 때 모두가 환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 뒤에는 생각보다 큰 저항이 있었고 그건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한 선수를 너무 빨리 판단했던 이들의 불편한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었습니다. 이적 초기에 그를 향해 최악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대형 매체들이 있었죠. 손흥민이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끌어올 때도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거나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해설자는 방송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몇 경기 잘했다고 최고의 선수로 만들 순 없다고요. 이런 류의 말들은 팬들 사이에서 그대로 복제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유행일 뿐이라는 의견, 12달 지나면 페이스가 꺾일 거라는 예상, 그리고 가장 많이 보였던 건 나이였습니다. 33세라서 곧 체력 떨어진다. 연속 출전은 무리일 거다. 아무리 잘해도 오래 못 갈 거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구단 내부에서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에게는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여전히 따라붙었습니다. 3경기, 4경기까진 괜찮지만 이후 성적이 떨어지면 비난이 쏟아질 거라는 경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부 이사는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신의 판단은 도박이 될 거라고요.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흥민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구단이 그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한 건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한 골, 한 어시스트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구단 경영과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은 오래된 편견에서 나왔습니다. 나이든 선수는 새로운 리그에서 통하지 않는다. 아시아 출신 공격수는 체력과 피지컬에서 불리하다. 이런 낡은 기준이 여전히 스포츠 미디어와 팬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손흥민의 존재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미디어 앞에서도 조심스럽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반박하지 않았고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향한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던 틀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축구계의 관성에 작은 금을 내고 있었고 그 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약간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분명 놀라웠지만 모든 선수가 시즌 초반에 반짝할 수는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체력적인 한계나 근육 부상 위험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에서 잘한다는 걸 넘어서 팀과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경기, 두 경기, 그리고 어느새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9월 중순의 홈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티켓이 매진됐고 경기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팬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경기 중 그는 3번의 슈팅과 2번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후반 30분엔 직접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퇴장할 때 경기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이 아니라도 변화는 분명하게 감지됐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의 상점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특히 한식당들은 경기 있는 날마다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들 말로는 하루 매출이 이전에 3배를 넘긴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소엔 조용하던 골목 식당도 손흥민 경기 날만 되면 외국인들로 꽉 찼다고 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축구교실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엔 한 달에 30명 정도였던 등록 학생 수가 어느새 3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며 훈련장에 찾아왔고 부모들도 입소문을 듣고 등록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주 만에 유니폼이 140만 장 이상 팔렸고 구단 SNS 팔로워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손흥민 이름이 들어간 영상들은 대부분 수백만 뷰를 넘겼습니다. 그를 데려온 것이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도시 하나의 흐름을 바꾼 결정이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 어떤 비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매 경기 뛰고 매 경기 팀을 위해 움직이며 매 순간 준비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선수가 아니라 팀을 위해 당연한 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겸손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짝 스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지금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변화는 경기장 바깥에서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포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축구를 보는 눈을 넘어 도시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흐름을 발견하게 됐죠. 처음엔 유니폼 판매량이었습니다. 단 3주 만에 150만 장. 평균 가격을 생각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5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구단의 수익 구조를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단 콘텐츠 조회수는 한 달 만에 6배 가까이 늘었고 SNS 팔로워는 100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2배를 찍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지역 스폰서였습니다. 손흥민이 입단한 후 글로벌 브랜드 8곳이 새로 후원을 시작했고 기존 계약들도 조건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티켓 수익은 150% 이상 증가했고 중계권료 역시 상승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회계사나 마케터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선수 영입을 넘어서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포브스가 구단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LAFC는 기존 1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무려 6억 달러 상승. 하나로 환산하면 약 8천억 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도시의 분위기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은 말 그대로 활기를 되찾았고 손흥민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당들에는 외국인들이 줄을 섰고 식당 사장님들은 하루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있는 날은 1,500만 원 이상 찍는 곳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조용하던 거리였는데 지금은 축제의 거리처럼 변했습니다. 한인상공회이소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전체 매출이 평균 50% 증가했고
경기 있는 날은 무려 100% 증가. 연간 기준으로만 봐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 한 명의 영향력으로 보기엔 너무 거대한 결과였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축구교실 등록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평소엔 30명 정도던 수업이 지금은 300명까지 늘었습니다. 대기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엔 모두 손흥민의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이건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꿈의 전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경기장 앞에서 만난 한 할머니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자리에 오셨냐 여쭸더니 대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으면 자신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을 차려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하며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만들고 동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파급 효과였습니다. 그날 새벽 ESPN 본사 회의실은 무겁고도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사장은 말없이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고 화면에는 하나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2달 전 손흥민 선수를 MLS 최악의 이적 2위로 꼽았던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기사 모두 삭제하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안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쓴 기사였고 제가 그렇게 단정했으니까요. 33세 7골 370억. 이 세 가지 숫자만 보고 평가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그 이적 소식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언론은 조롱부터 했습니다. 선수는 늙었고 구단은 미쳤고 계약은 실패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확신했습니다. 경험 많은 기자로서 그건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은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8분 만에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정교한 패스와 침착한 움직임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프리킥 골. 수비벽을 넘긴 공이 골문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지금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해설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MLS 시즌 최고 평점을 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고 세상이 그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단의 유니폼 판매량은 150만 장을 넘었고 구단 가치는 1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각종 콘텐츠 조회수, SNS 팔로워, 현지 상권 매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결국 기사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해설자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33세라는 나이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 말은 한 달 전 같은 입에서 나왔던 조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바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숫자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기사를 썼던 손으로 그 기사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비판은 자유이지만 판단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손흥민 선수는 누구에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았고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경기장 위에서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LA 한인타운 거리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또 한 번 놀라운 활약을 펼친 날이었습니다. 구단은 이겼고 팬들은 열광했고 도시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화려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유니폼, 가게 앞에 줄 선 사람들, 벽에 그려진 커다란 벽화들.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열기를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머리를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냐고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축구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니폼을 입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미국에 오셔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이 많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33세에 이뤄내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려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도전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그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12살짜리 한인 2세 아이를 만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시아는 축구 못한다고 놀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미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이의 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요. 엄마, 나이는 숫자일 뿐이래. 손흥민이 그랬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단지 롤모델을 넘은 존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니폼을 150만 장이나 팔았고 구단 가치를 수천억 원 올려놓았다고요. 하지만 제 눈에 진짜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61세의 용기, 12세의 꿈,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만든 하나의 움직임. 그게 진짜 가치였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33세에 토트넘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전 세계 언론이 끝났다고 했을 때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9경기 9골, 150만 장의 유니폼, 8천억 원의 가치 창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지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 늦지 않았다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향력.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숫자만 보지 않겠다고요. 그 숫자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에게도 가능할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기록이 아니라 태도였고 수치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33세, 누군가는 끝이라 말하던 나이에 그는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전진했고 결국 전 세계가 그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숫자로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수익이 아니라 가능성, 기록이 아니라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믿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내딛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준비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입니다. 도전은 오늘도 가능하고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에게서 인생을 배운 스포츠 경제 기자 마크 스펜서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